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레스토랑의 주방은 늦은 밤에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 그리고 요리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박수진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원래 이 레스토랑의 정식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친구의 부탁으로 임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녀에게는 낯선 환경이었고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날 밤 레스토랑 안은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VIP룸에서는 글로벌 홀딩스의 회장 김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 덕분에 글로벌 홀딩스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성격은 거만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터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옆에는 글로벌 홀딩스의 비서실장 이성호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성호는 도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그의 사생활까지도 철저히 보호하는 인물이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접시 한쪽에는 소스 얼룩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감히 이런 접시를 내 앞에 내놓다니. 당장 주방장 불러와. 이따위 접시를 내놓는 직원은 당장 해고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렬했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VIP룸을 넘어 주방까지 들렸다. 주방에서는 접시를 닦고 있던 한 늙은 직원이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도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그 더러운 접시 닦는 놈을 끌어내. 감히 내 접시에 흠집을 내다니 당장 해고해. 그의 목소리는 잔혹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도윤의 분노에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늙은 직원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수지는 주방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늙은 직원은 그저 실수했을 뿐이었다. 그를 해고하려 하다니. 수지는 도윤의 거만함과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수지는 쟁반을 내려놓고 도윤이 앉아있는 VIP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수지는 그의 손짓을 무시하고 도윤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도윤의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은 도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그 접시를 닦았고 제가 실수로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늙은 직원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도윤은 수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여인을 만났다. 그의 눈빛은 수진을 향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강한 자존심과 정의감을 담고 있었다. 도윤은 수진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박수진은 최준혁 회장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회장님, 그분은 실수했을 뿐입니다. 작은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분을 해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정의감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여인을 만났다. 그의 눈빛은 수진을 향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강한 자존심과 정의감을 담고 있었다. 준혁은 수진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레스토랑 지배인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준혁의 눈치를 살피며 수진을 말리려 했다. 수진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지배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수진이 해고될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전체가 준혁의 분노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혁은 지배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됐습니다. 지배인. 이 여인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저 직원도 해고하지 마십시오. 실수했으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준혁의 말에 지배인은 물론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준혁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혁은 수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의감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개인 비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준혁의 제안에 경악했다. 비서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비서라니.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병든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동생을 위해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동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진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진에게 자신의 비서실장 이성호를 소개했다. 성호는 준혁의 지시에 따라 수진을 최고급 호텔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새로운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수진은 준혁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몇 시간 후 수진은 새로운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에 낡은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리스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수수한 아름다움은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어우러져 빛을 발했다. 이성호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수진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준혁 회장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준혁의 지시대로 수진에게 비행기표를 건넸다. 김수진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서울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몇 시간 뒤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성호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서울이라니.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라니.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수진은 준혁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준혁 회장의 개인 비서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선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김수진은 최준혁 회장의 예상치 못한 제안과 함께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난생 처음 타보는 퍼스트 클래스의 호화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준혁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수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다. 낡은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다니.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깨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더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에게 비밀을 지키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의 말 속에는 어떤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수진은 준혁의 비서실장 이성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시려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성호는 수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김수진 씨, 회장님의 결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지 마십시오. 그것이 회장님의 비서로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수진을 향한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성호의 차가운 태도에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서울에 도착하자 준혁의 전용 차량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그녀를 도시 외곽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으로 안내했다. 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곳에는 준혁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 집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진을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준혁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충직한 집사였다. 수진은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준혁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저택 곳곳에서 그의 과거 비극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특히 서재 한쪽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준혁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수진은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준혁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준혁의 과거와 그의 차가운 성격이 이 비극적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준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다음 날 수진은 준혁의 개인 비서로서 그의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녀에게 한성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김수진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수진은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준혁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준혁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진은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준혁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준혁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준혁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준혁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한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혁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지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한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준혁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준혁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 경찰 강력반에서 정년퇴직한 김민준에게 연락하여 박 집사의 과거와 한성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민준은 수지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김민준은 수지의 부탁에 따라 박 집사와 한성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집사는 과거 준혁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한성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박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김민주는 박 집사가 한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준혁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민수의 지시를 받아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민수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준혁을 제거하고 한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준혁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박 집사와 최민수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혁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개인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준혁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수진은 이강우 아저씨로부터 박 집사와 최민수 부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전해 듣고 분노했다. 박지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최민수의 야망 때문에 조작된 살인 사건이었다니. 수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지훈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지훈의 곁에서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지훈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아픈 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지훈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잠에서 깨어나 수진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수진은 지훈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제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수진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수진이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진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김수진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냅시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김민주는 지훈의 부탁을 받고 최민수의 과거 행적과 한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수가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민수가 한성그룹에 숨겨진 비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민수는 지훈과 수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수진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민수는 수진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수진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민수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훈과 수진은 수진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민수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수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민수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지훈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민수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민수는 수진과 지훈의 끈질긴 추적과 수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진과 동생 그리고 지훈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지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진은 최민수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최민수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수진은 박지훈 회장과 함께 최민수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지훈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범을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을 믿고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최민수는 수진과 지훈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민수는 수진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대장인 김철수를 시켜 수진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잠입하게 했다. 김철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최민수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 수진은 최민수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최민수가 제 동생을 노리고 있어요. 병원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잠입한 것 같아요. 제 동생을 보호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수진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민수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김수진 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동생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지훈의 눈빛은 수진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김민준 아저씨는 수진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급히 향했다. 그는 수진과 지훈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수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병원 안은 이미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다. 김철수는 수진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지훈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마비시키고 김철수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허공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코드들을 입력하는 듯 했다. 지훈은 수진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수진의 동생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는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진은 지훈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게 혼란을 주었다. 김철수는 수진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고 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김민준 아저씨와 경찰 특수부대가 병실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철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수진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수진은 동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훈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김수진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최민수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지훈과 수진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지훈과 수진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지훈과 수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지훈은 최민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민준 아저씨는 지훈과 수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한성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민수가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한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민수 회장은 언론의 지훈 회장과 수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지훈과 수진은 한성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진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민수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최민수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에게 포착되었다.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지훈과 수진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지훈과 수진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지훈은 수진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진은 지훈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민준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아저씨는 지훈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수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지훈과 수진을 보호했다. 수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민수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최민수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김수진은 박태민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최민수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박지훈 회장은 수진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이박지훈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최민수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박지훈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수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한성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한성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최민수와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박지훈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최민수 회장의 잔혹함과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박지훈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민수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박지훈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민수 회장과 박성철 부사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박지훈 회장과 수진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박지훈, 김수진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민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박지훈 회장과 수진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민수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훈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수진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박태민의 죽음이 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수진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수진의 능력이 어떻게 한성그룹을 위험에서 구하고 최민수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진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지훈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민수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박지훈 회장과 수진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박지훈 회장과 수진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훈 회장은 최민수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수진은 박지훈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 회장과 김수진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성철 부사장과 최민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수진의 용기와 지훈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민수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진과 지훈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수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지훈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한성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지훈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성철 부사장이 어떻게 최민수 회장의 하수인으로 한성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민수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진과 지훈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진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은 최민수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민수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민수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민수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박성철 부사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민수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지훈 회장과 수진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지훈 회장과 수진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지훈 회장과 수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박지훈 회장은 최민수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민준 아저씨는 지훈 회장과 수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한성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민수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한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민수 회장은 언론의 지훈 회장과 수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박지훈 회장과 수진은 한성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진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민수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최민수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지훈 회장과 수진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지훈 회장과 수진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지훈 회장은 수진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진은 지훈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민준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아저씨는 지훈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수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지훈 회장과 수진을 보호했다. 수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민수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최민수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박지훈 회장과 김수진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성철 부사장과 최민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후하려 했지만 수진의 용기와 지훈 회장의 헌탄 바업의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민수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진과 지훈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수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수진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지훈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한성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지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지훈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성철 부사장이 어떻게 최민수 회장의 하수인으로 한성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민수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진과 지훈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진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진은 최민수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민수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민수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민수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박성철 부사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수진은 병원에서 회복 후 한성그룹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CEO 자리에 복귀하여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복귀는 한성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이박지훈 회장은 한성그룹의 CEO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수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수진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강우 아저씨는 한성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여 수진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이 과거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민준과 수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수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CEO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백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의 작은 선행과 지수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